안녕하세요. 취업의 김영재입니다. 아직 중간고사 안 끝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렇게 시스템이나 들어가 보면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중간고사가 안 끝나가지고 시스템이 접속하는 그 횟수라든가 어떤 시간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진도를 이걸 또 다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설문 응답한 거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낸 거 있으시죠? 중간고사 문제지하고 자기소개서 같이 내셨잖아요. 그 자소서를 제가 대충 봤어요. 대충 봐서 총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논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설문 응답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런 걸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기업 내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께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당연히 이거는 나와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인사재무, 그러니까 총무, 인사, 재무, 그 다음에 영업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담당, 만약에 창고가 있다면 물류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이게 뭐 너무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려고 한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반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제 얘기가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 반대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응? 내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물건이 진열되어 있네. 이거를 누가 배달해 올까? 또는 누가 배달을 시킬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물건 만드는 거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생산부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말고사 전에 제가 기업에 관련된 소개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기업 정보는 이 공공기관 정보하고는 약간 특성이 다르긴 한데, 여기도 여전히 해당되는 법률도 많고요. 별 희한한 정보가 다 있어요. 의외로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몰아서 드릴게요. 오히려 공공기관 정보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중간과제 뭐 자기소개서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수업은 중간과제가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게 중간 과제가 그냥 이거 딱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신 거고, 제가 첨삭해서 되돌려 드리면 그걸 가지고 좀 고치셔가지고 내는 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면담 요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면담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시간만 서로가 맞출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도저히 이메일이나 뭐 메시지 같은 걸로 도저히 내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저하고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이게 좀 요새 제가 일주일에 제가 비행기를 두 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왔다 갔다 네 번을 지금 타고 다니는 상황이라서, 정말 내가 만나서 진짜 이 얘기는 꼭 좀 듣고 싶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 요청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전까지 제가 모의 면접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의 면접. 제가 지금 여러분 렌즈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소서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면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 면접 개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면접을 좀 흉내를 한번 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공지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영 관련 대외 활동인데, 일단 학교 안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올라와요. 가끔씩 경영 관련한, 기업에 관련한 대외 활동이요. 그 대표적인 게 서포터즈죠. 저도 지금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포털 사이트에 서포터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년에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 올해 서포터즈 활동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11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3월달쯤 한번 좀 찾아보시면
기업 관련한 서포터즈 활동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취업 성공 사례. 자, 취업 성공 사례는 면접 설명할 때 우리 11월 달에 면접만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좀 따로 제가 게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기소개서 샘플 좀 올렸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올려드리면서 취업 성공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턴 경험이 더 있으면 좋고, 인턴 경험은 사실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인턴이 무보수가 아니라 웬만큼 또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급여를 받잖아요. 인턴 경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특히 저 오해를 없이 들으셔야,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아, 내가 좀 학교 성적도 좀 그냥 그렇고, 뭐 어학 점수도 그렇게 뭐 높지 않고, 내가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좀 흥미가 좀 떨어진다, 능률이 좀 떨어진다, 또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그 인턴 경험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실무 경험을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인턴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처음 하는 사람하고 세네 번 한 사람 누가 더 일을 수월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는 이거는 어디나 필요해요. 사무보조는 기업도 필요하죠. 정부도 필요하죠. 사무보조라는 단어는 어디 갖다 붙여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보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어디나 필요하니까, 뭐 사무보조가 필요한 인턴이다, 뭐 사무보조가 필요한 뭐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서 자막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거나 아니면 뭐 칠판을 좀 그러니까 칠판에 쓰는 좀 촬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제가 이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지난 학기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자막을 넣는 게 제가 이제 취업의 이해라는 이 수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그래서 수업 자료로 좀 보여드리고, 뭐 수업 자료를 보면서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게 좀 내가 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제 목소리만 듣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 점은 좀 여러분이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의 마지막인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게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그 각각의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 필요 없고 잔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여행을 간다. 나는 게임을 한다. 나는 술을 마신다. 나는 노래를 부른다. 이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20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뭐 책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좀 찾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이야기를 그냥 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에 안정된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집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집에 딱 방의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예 그냥 안 나가시는 게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복잡한 생각이 들면 저는 좀 자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컴퓨터 껐다 켰다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게 대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때쯤 발견한 건가 그래요. 내가 옛날처럼 고등학교 때처럼 입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면 전 자요. 중간고사 공부할 때,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좀 더 능률이 안 오른다 싶으면 일부러 좀 잠을 좀 자는 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껐다가 켠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머릿속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슬럼프를 극복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술을 좀 많이 마신다든가, 하루 정도는요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좀 완전히 리셋이라 그러죠. 리셋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몸을 좀
좀 회복하는 그런 편이에요. 요새는 그걸 못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땐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등산하는 거요. 1시간 반 정도의 등산. 전 등산을 자주 혼자서 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하고 혼자서 뭐 등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좀 정리할 때도 있고요. 운동도 하는 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체중 감량, 이른바 다이어트 막 굉장히 머릿속에 그게 있으실 텐데 제각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을 통해서 좀 나는 다이어트에 좀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먹는 거를 조절하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자기한테 그 중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정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겠다. 뭐 이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흔히 말해서 다이어트도 그렇거든요. 난 먹을 거 다 먹고 다 할 테니까 나는 그냥 약을 먹겠다. 나는 어떤 그 보충제라고 하죠. 이른바 그 특정한 식품을 먹겠다. 뭐 그게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정이나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들은 일단 자기가 좀 자기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응?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고민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고민이 쌓이는 것 같아. 그럼 그 방법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나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쌓이는 것 같아.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나이가 좀 아무래도 좀 젊으실 때 이 마음 안정에 관련된 방법을 나만의 것을 좀 찾으셔야 돼요. 절대 이거는 남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아빠 신경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의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먹는 거면 먹는 거고요. 만약에 뭐 뛰는 거면 뛰는 거고 줄넘기면 줄넘기고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를 좀 찾으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오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는 여행을 혼자 가는 게 좋은 건지 같이 가는 게 좋은 건지 또는 여행의 어떤 도구라고 해야 돼. 수단?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저는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나는 좀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거를 전 좋아해요. 난 여행 가는 김에 나는 이번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올 거야. 그게 안정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이 다 제각각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응답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